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의 유래는 아라비아 반도의 이예멘에 있는 고대 이슬람 종교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9세기에 이슬람 종교인인 슈웨이브가 커피를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슈웨이브는 양치기로 일하면서 양들이 커피 나무의 열매를 먹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슈웨이브는 이 열매를 수확하고 구워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발견했고, 이슬람 종교인들 사이에서 커피의 열매를 사용하여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커피의 인기는 확산되어 이슬람 세계에서 널리 소비되었으며, 15세기에는 아랍 상인들이 커피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등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지며 17세기에는 커피하우스라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인텔리전스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고, 문화적인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커피는 그 후 산업혁명 등의 역사적 사건과 함께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커피의 유래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거쳐오면서 현재의 커피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료로 성장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의 원산지와 특징은 다양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유명한 커피 원산지와 그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생산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콜롬비아 커피는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을 가지며 고산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풍부한 아로마와 고급스러운 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생산국이며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생산합니다. 브라질 커피는 일반적으로 단맛이 강하고 깔끔한 특징을 가지며 중간 강도와 가벼운 바디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진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원두의 유래지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다양한 풍미와 향이 있으며 주로 허브와 과일의 향기가 강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의 커피 생산국 중 하나로 고산 지역에서 재배되는 풍부한 향과 깔끔한 맛을 가진 커피로 유명합니다. 잠비아 커피는 일반적으로 과일과 꽃의 향기, 밝은 산도, 부드러운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커피는 중앙 아메리카의 커피 생산국으로 미디엄 로스트로 인해 과일 향과 균형 잡힌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과 기후 조건이 좋아 고품질의 아라비카 원두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리미엄 커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메이카의 특정 지역에서 재배되며 부드러운 맛, 풍부한 아로마, 산도가 특징입니다. 그러나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는 제한된 생산량과 높은 가격으로 유명합니다. 각 원산지의 커피는 토양, 기후, 재배 방법 등의 요소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며 각 원산지의 고유한 특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음료이며 적절한 섭취량과 방식을 유지할 경우 몇 가지 좋은 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의 주요 장점과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입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여 기분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카페인은 뇌 내의 어떤 화학 물질들을 조절하여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성능 향상입니다. 커피는 운동 전에 섭취하면 신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근육 피로를 감소시키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사 촉진입니다. 커피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 연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대사 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증 예방입니다. 커피는 우울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낮을 수 있으며 카페인은 뇌 내의 화학물질을 조절하여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 보호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커피 섭취는 간 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커피에 함유된 항산화제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섭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개인의 한도 내에서 적절한 커피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나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부 커피의 부정적인 측면과 그 이유입니다. 수면 문제입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여 몸을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잠이 오지 않거나 잠이 깊지 않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약을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소화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 의존성 및 긴장감입니다.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커피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카페인 섭취가 중단되면 일부 사람들은 헤드웨이나 집중력 저하, 불안, 피로감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및 혈압 문제입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카페인에 민감하여 빠른 심장박동이나 부정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또는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커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 감소입니다. 커피는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커피 섭취는 신체에서 수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적절한 커피 섭취량과 개인의 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음료 선택과 개인의 신체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음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방법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커피 추출 방법과 그 효능에 대한 정보입니다. 필터 커피는 가장 일반적인 커피 추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세한 커피를 필터로 통과시키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추출합니다. 이 방법은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가진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에스프레소는 고압 배출구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진하고 강한 맛과 향이 특징이며 작은 양의 물에 집중된 커피로 만들어집니다.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료, 예를 들어 라떼나 카푸치노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분쇄한 커피를 뜨거운 물과 함께 넣고 압력을 가해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풍부한 맛과 풍미를 가진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커피 오일이 함유되어 부드럽고 풍부한 입맛을 제공합니다. 드립커피는 분쇄한 커피를 필터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추출 시간과 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맛과 향을 조절하기 쉽고 깔끔한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커피 추출 방법은 커피의 특징과 맛을 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는 개인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풍미와 강도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커피 소비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1. 적절한 섭취량 유지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민감도에 따라 적절한 커피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400에서 6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약 3-4 잔의 커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더 낮은 섭취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간적 조절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체내에서 4-6시간 동안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수분 섭취 유지입니다. 커피는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커피를 마실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여 수분 섭취를 유지해야 합니다. 커피 외에도 다른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료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른 대한 음료 고려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해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 등의 대한 음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커피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적인 반응 관찰입니다. 각 개인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와 신체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반응을 주시하고 커피를 마셨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커피를 마시고 불쾌한 증상이 있다면 개인적인 한도를 설정하거나 음료 선택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적절하게 즐기면서 개인의 건강과 웰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체 상태와 개인의 허용 한도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커피 소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